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하재근의 도시락입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나왔군요. 예, 오늘은 둘 다 예. 창작 뮤지컬입니다. 예.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인데 둘 다 이름이 외국어라서 수입산으로 착각할 수 그럴 있으나 수 있겠네요. 네. 로맨틱 머슬 같은 머슬. 경우에는 네. 뭔가 좀 이렇게 꿈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네. 그 청춘들의 뭔가 좀 낭만적인 이야기, 풋풋한 이야기 네. 그런 것을 다룬 창작 뮤지컬이고 예. 마타하리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 은유적인 제목이 아니라 진짜 글자 그대로 마타하리 옛날에 그 실존했었던 인물 예. 마타하리의 생을 그대로 뮤지컬로 구현한 마타하리의 일생을 뮤지컬로 구현한 최초의 작품이라는데 네. 세계적으로 봐서도 아하.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이번에 나온 것이고요. 이러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예. 또 이제 서울에서 주말에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시 또 무료 영화 관련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먼저 그러면 아까 청춘들의 도전을 그렸다는 그 뮤지컬 로맨틱 머슬을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줄거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예. 주시죠. 아, 이것이 로맨틱 머슬, 그러니까 머슬이 근육이라는 네, 뜻이죠. 그렇죠. 요즘에 머슬러라고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예. 근육을 키우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네. 바로 그 요즘 트렌드이면서 가장 핫한 세태라고 할 수 있는 그 몸 만들기, 근육 이것을 주제로 굉장히 기민하게 당대 트렌드를 반영한 뮤지컬을 이제 기획을 한 것이죠. 예. 이 작품에 출연을 한 배우들이 작심하고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은 당연히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식이요법이라든가 수분 섭취 이런 것도 안 해가면서 거의 뭐 과거에 B 씨가 몸 만들듯이 B 씨가 옛날에 체지방률이 0%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근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대 위에서 그러한 탄탄한 몸 네. 근육을 보여준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고 예. 이 작품의 이제 내용이 요 육체미 대회가 이게 이제 저도 모르게 나이가 나왔는데 요즘에 육체미 대회라면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게 근육 이런 대회를 육체미 대회라고 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예. 옛날식대로 표현하자면 육체미 대회에 출연하기 위해서 예. 이제 친구 3명이 같이 남자 2, 여성 1명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네. 출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의 실수로, 그러니까 출연 인물 친구의 실수로 이 여성이 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한 남자가 이제 도피를 해버린 거죠. 외국으로 떠나버린 거죠. 네. 그런데 몇 년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이 만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청춘의 꿈을 살려서 네. 옛날에 이 친구들이 하려고 했던 그 퍼포먼스를 다시 준비한다는 이제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몸짱 친구들이 나와서 이게 몸을 가진 뭐 네. 그러니까 머슬이라니까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거를 뮤지컬에 접목을 시켰다는 건데 예. 맞죠? 그러면 뮤지컬 소재로 이렇게 머슬을 삼았다는 게 참 이색적인데 그만큼 우리 네. 젊은 층들 사이에 이런 몸 만들기, 예. 머슬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원래 예. 한국인이 이 육체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옛날부터 예. 원래 선비의 전통이 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또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에 차인표 씨가 일단 충격을 줬고 그 전까지 한국은 아무리 강인한 섹시한 남성 스타라도 옷을 딱 벗으면 네. 뭔가 통통한 애기배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 뽀송뽀송 살이 오른 모습 네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서양 그 헐리우드 스타와 같은 느낌의 근육질 예. 그러한 몸을 그 90년대 차인표 씨가 처음으로 선을 보여서 네. 그때 이제 굉장한 충격을 줬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이정재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서양과 같은 그런 근육으로 계속해서 충격을 주다가 이제는 거의 뭐 남자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근육을 다 만드는 그래서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에서도 예, 송중기 씨도 맞아요. 뭐 근육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대 대원들이 다 몸짱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주말 드라마 보면 남자들이 이제는 꼭 샤워를 합니다. 예.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일반인들도 너도 나도 몸 만들기를 당연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이 시대가 그만큼 과거 이제 조선 시대까지 정신 중심의 사회였다가 이제는 몸 중심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로 예. 가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몸 만들기에 나서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워낙 생존 경쟁이 심해지고 예. 열패감을 느끼는 청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몸이라도 튼튼해야 그러니까 뭔가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몸을 좀 강인하게 만들었을 때 네. 내가 이 생존 경쟁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외부적인 스펙보다는 본인 내부에 있는 이런 스펙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못 만들기. 예, 그리고 이제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예. 바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몸 자체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스펙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도 제대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뭐 게으른 거 아니냐, 성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뭐 생존 의지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성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도 당연하게 몸을 만드는 게 남성들부터 그런 트렌드가 시작이 됐고 네. 그런데 이제 여성들도 이제는 그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여성들의 어떤 옛날보다 강인한 여성에 대한 욕구, 옛날에는 가녀린 여성, 폐병이 걸려야 될 것 같은 여성이 꼭 예. 뭔가 좀 어떤 그 뭐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근데 요즘에는 멜로물에서도 강한 여성이 등장을 함과 동시에 네. 실제 몸도 여성들이 이제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섹시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옛날엔 얼굴 중심이었지만 요즘에는 몸의 라인을 굉장히 중시하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몸을 기본적으로 날씬하게 해야 된다. 근데 날씬하게 하면서도 뭐 오로지 날씬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네. 뭐 엉덩이라든가 뭐 허벅지라든가 이런 데는 살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꿀벅지, 애플힙, 맞아요. 뒤태 막 이런 열풍이 불면서 네. 그 살을 어머니가 주지 않았으면 내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에 가서 어느 부위에는 살을 빼고 어느 부위에는 살을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의 머슬려 예. 열풍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남녀 동시에 그 몸 만들기 열풍이 일어난 것을 굉장히 기민하게 뮤지컬에 이제 접목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이 머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뮤지컬 로맨틱 머슬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요. 아마도 박철민 기자님도 네. 보고 싶지 않으실까. 저도 요즘 몸 만들기를 한창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소설지 아나운서도 조금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포기를 했고요. 이미 일찌감치 포기를 했는데요. 예. 이 로맨틱 머슬이 이런 류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미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실질적인 재미를 준다는 거죠. 요즘에 인포테인먼트가 굉장히 유행인데 네. 그러니까 예능 오락을 주면서도 그 안에 정보가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몸 만들기, 네. 운동에 대한 팁, 운동의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작품 속에서 안무를 통해서 이제 전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뮤지컬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선수들이 등장을 해서 육체미를 이제 선보인다고 하는 건데, 멋있겠네요. 헝가리 피지크 모델 대회에서 챔피언을 했던 이향미 선수, 네. 그리고 라스베가스 세계 대회에서 5위에 입상했던 이정화 선수, 그리고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선발전에서 모델 부문 그랑프리를 차지한 이구경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배우로 등장해서 예. 굉장히 수준 높은 퍼포먼스와 전문적인 어떤 선수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육체미를 네. 선보이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고, 네. 그리고 이 육체미만 선보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뮤지컬적인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연극, 원래 본질적으로 연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뮤지컬도 연극 자체의 서사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만든다고 네. 정평이 난 그 연출자 김진만 연출자가 연출을 맡아서 연극으로서의 서사적인 어떤 충실도와 뮤지컬 특유의 쇼적인 부문을 잘 결합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들, 그러니까 배우로 출연하는 선수들에 대한 소개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 뮤지컬이니까 노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옴무 출신의 이창민 씨하고 이현 씨가 또 배우로 출연한다고. 이분들 몸짱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예, 이창민 씨는 가창력으로도 유명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몸짱으로도 유명하고 예. 예, 군대 갔다 온 아이돌로도 유명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몸이 굉장히 탄탄하죠. 거의 네. 선수에 준할 정도로 그러한 분인데 요번에 물을 만났습니다. 정말 네. 자기한테 어울리는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 이분이 그동안 이 뮤지컬에서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해왔죠. 네. 삼총사라든가 오디션이라든가 여러 작품에서 내공을 쌓아왔는데 이 작품에서 본인의 어떤 이 피트니스 그동안 해왔던 그렇죠. 그러한 그 결과물을 선보인과 동시에 예. 또 연기의 내공도 선보이고 있고, 게다가 이창민 씨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또
부산 사투리를 한다고 하는데 부산 출신인가요? 이창민 씨는 또 부산 출신이고 그러니까 네. 정말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또 배우가 사투리를 잘하면 관객이 받아들이기에 와 굉장히 엄청난 열연을 하는구나라고 정서적으로 그렇죠.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배우가 사투리를 쓰면 왠지 똑같은 대사를 해도 더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재미도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남자가 부산 사투리를 하면 이상하게 여성분들이 좀 사나이 같다는 느낌을 남성미가 받는 경향이 느껴지죠. 조금 원래 꼭 부산 사투리만 사나이가 아닌데 다른 지방에도 사나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한 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그게 어쨌든 뮤지컬 팬들이 주로 여성들이니까 그게 매력에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현 씨 같은 경우도 역시 또 가창력이면 가창력. 그리고 또 몸 만들기도 이분 그렇죠. 뭐 충실해왔던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 그 뮤지컬을 파리의 연인이라는 뮤지컬에 이제 출연했었는데 4년 만에 이번에도 뮤지컬로 등장을 해서 두 분이 각각 친구 역할로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드라마에서 많은 그 팬들하고 친숙해졌던 백성현 씨, 백성현 씨가 이번에 이제 무대에 올라서 가창력을 선보이게 되고 그리고 뭐 김보감, 최동호, 손덕기, 유리아, 박혜미 등등 굉장히 그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뮤지컬 대세 배우들이 총출동하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뮤지컬 로맨틱 버스를 잘 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죠. 마타하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실존했던 마타하리 어떤 인물인가요? 어떤 인물인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 스파이의 대명사로 지금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지금 애매해가지고 스파이 활동을 정말로 한 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독일 편에서 연합군의 정보를 빼갔다 이게 일반적인 기존의 상식인데 정말 그런 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했을 수도 있는데 동시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거꾸로 또 독일의 정보를 연합군에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스파이를 이중으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겠네요.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신비로운 인물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거죠 이 여성이. 그래서 영화나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1905년에 레이디 맥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리에서 직업 무용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사교계의 꽃으로 수많은 어떤 남성들의 마음을 뺏었는데 특히 이제 많은 연인들을 갈아치웠는데 연인들의 직업이 참 공교롭게도 군 장교들 이어서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독일 영사가 뭔가 같은 마타하리한테 첩보에 대한 그런 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이 징후도 있어서 어쨌든 스파이는 맞는 것 같고 참고로 마타하리는 태양이라는 뜻의 말레이어인데 그것을 또 어떻게 예명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이미지가 더 이름 때문에 더 가해졌고 1905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1917년에 12년 동안 활동하고 체포돼서 이제 처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타하리를 소재로 뭐 소설, 드라마, 영화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실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뮤지컬을 마타하리를 소재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그 창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기대를 받는 이유는 뭐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니라 큰 회사에서 EMK 뮤지컬 컴퍼니 여기가 뭐 엘리자벳, 모차르트, 레베카, 황태자 루돌프, 팬텀 이런 것들을 제작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죠. 이 회사에서 4년 동안 준비해온 작품입니다. 4년에 걸쳐서 제작비가 125억 원이 들어가요. 엄청난 대작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작품에 지금 창작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작곡가가 프랭크 와일드 혼 이 작곡가인데 누구냐면 지킬 앤 하이드를 만들었던 바로 그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수많은 뮤지컬 팬들 뮤지컬 열풍을 일으킨 바로 그 작품이죠. 이 작품이요. 그 작품의 작곡가가 여기 이제 마타하리의 작곡가로
참여했고 예. 그리고 미국 토니상에서 최우수 연출상 후보에 올랐던 제프 카룬도 이 작품의 이 창작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상당히 국제적인 수준으로 공들여 만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오는 음악들도 뭐 아메리칸 재즈, 뭐 네. 인도 음악, 뭐 등등 클래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공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뮤지컬 내공이 이 작품에서 또 폭발하는 것은 아닌지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런 예. 이유들도 있겠지만 또 관객들이 마타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이틀롤을 맡은 배우 옥주현 씨가 또 큰 이유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옥주현 씨가 나오는군요. 네. 옥주현 씨 인기 상당하죠. 네, 옥주현 씨가 그러니까 이 제작사에서 만들었던 작품 엘리자벳, 네, 그렇죠. 레베카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팬들한테 인기를 받았는데 드디어 이 제작사가 만드는 창작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은 거죠. 주연도 보통 주연이 아니라 마타하리, 그러니까 완전히 여주인공 원톱인 네. 그런 그렇죠. 작품에서 정말 옥주현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옥주현 씨가 핑클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처 눈치를 못 챘는데 이 몸매가 거의 모델을 방불케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날씬하고 늘씬하고 그러한 육감적인 그런 몸매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마타하리랑 어울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극 중에서 마타하리가 직업이 무용수인데 그럼 춤을 춰야 되는데 네. 옥주현 씨는 아이돌 출신이니까 그것도 맞네요. 그리고 또 옥주현 씨는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뭐 요가를 할지 뭐 여러 가지 네, 몸을 그렇죠. 단련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타하리 역할에는 정말 저격이다. 가지고 태어난 몸이라는 자원이라든가 후천적으로 단련해온 역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마타하리를 맡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평생 동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딱 맞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옥주현 씨가 구현해낸 마타하리는 어떠한 느낌일까 굉장히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예. 네. 그리고 지킬 앤 하이드의 프랭크 와일드 혼이 이 제작 발표회 할 때 옥주현 씨를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브로드웨이 제작진들한테도 옥주현 씨가 굉장히 인상 깊은 유명해지고 있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더블 캐스트로 김소양 씨, 김소양 씨가 등장하는데 이분도 매우 또 이 섹시하고 아름답고 고혹적인 마타하리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서 예. 이 작품이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마타하리를 뮤지컬로 만든 적이 없고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초연을 한다라는 거죠. 창작을 해서 초연한다는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점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 작품을 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이 MC 역할이 등장하는데 MC가 있어요 뮤지컬에. 예,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예. 서사물,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있는 서사물에서 중간에 내레이션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반드시 호불호가 갈립니다. 흐름이 깨질 수도 예, 있죠. 한쪽에서는 깬다. 예. 한쪽에서는 새로운 시도다. 그리고 저기 해설을 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뭐 해가지고 항상 이 논란이 있게 마련인데 예. 이 작품도 역시 또 한쪽에서는 깬다. 한쪽에서는 아니 마타하리의 그 참 굴곡진 파란만장한 인생을 3시간 안에 압축을 했는데 예. 그걸 어떻게 극으로 다 표현을 하겠느냐. 말로 설명을 해주니까 더 이 인생이 잘 이제 조망이 된다라고 지금 뭐 결국에는 최종적인 평가는 관객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예. 관객의 평가에 따라서 제작진도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 배우들의 대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뭐 신인 배우들도 아니고 네. 뭐 뮤지컬에 그동안 잔뼈가 굵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인데 갑자기 이 작품에서만 대사 처리를 잘못할 리는 없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음향상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뭐 그래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나오는 것은 음악이 전체적으로는 수준이 높은데 굉장히 세계적인 창작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그 지킬 앤 하이드 지금 이 순간 그렇죠. 그 모든 뮤지컬 배우들이 오디션마다 다 지금 이 순간을 불러서 그 심사위원들이 너무 괴로워한다는 바로 그 엄청난 노래 대표곡. 예, 그러한 정도에 상당하는 예. 그 대표곡이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금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차피 예.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뮤지컬은 시간이 초연, 재연 이렇게 하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뭐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만큼 숙성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인 절대 뭐 어떤 뮤지컬에도 버금갈 수 있는 뭐 그런 뮤지컬이 또 탄생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타하리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는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 소식을 좀 만나보죠. 예. 사랑방 워크숍 도시 사진전이 네. 시민청 워크숍 룸에서 4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문화 콘텐츠로 제작해보는 사진 촬영 멘토링 워크숍인데 주제가 한강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숲속 음악회 상상음악 놀이터가 서울 어린이대공원 능동 숲속의 무대에서 4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아이들의 감수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목관 악기들의 다양한 소리들을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이 되고, 그리고 언니 모자 평범한 폭력전이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 매즘에서 4월 28일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성폭력 생존자들의 원고를 모집해서 작가들이 폭력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그 일상성을 탐구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주말 이용해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무료로 또 영화 볼 수 있는 곳도 알려주시죠. 예. 장진 감독 차승원 씨가 나왔던 아들, 이 네. 영화가 고척도서관에서 4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상영이 되고, 그리고 추니마기 이 작품이 증산정보도서관 2층 소강당에서 4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상영이 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더 자이언트가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 3층 제4강의실에서 5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상영되겠습니다. 네. 예. 자, 목요일마다 만나는 하재근의 도시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